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특히 나무를 심는 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요새 막 여름에도 심어요. 그지? 여름에 심어. 아유, 뭐 나무가 심는 시기가 어디 있어? 아무데나 땡땡도 갖다 심어도 잘 사는데, 근데 잘 살게 심으면 잘 살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저 5월에서 9월 달이 제일 나쁜 시기거든요. 근데 저런 나쁘다고 하는 저런 거는 대체적으로 대천시에서 다 하더라고요. 이거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사반에 초록길 나무 심을 때 7, 8월 달에 심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죽었겠어요. 내가 알기로 80% 이상 다 죽었어요. 그게 누구 돈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튼 뭐 내용이 그런 실정에 가가지고 자꾸 저는 사실은 공부를 해서 지금 뭐 그냥 연금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끝머리 그런 법이 생기서 연관이 있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무의사보다는 사실 저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쪽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일단 지금도 저 공부하러 청주 가고 대전 가고 산교육원 가고 뭐 공부를 해서 무엇에 써먹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디까지 살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사는 동안까지 내가 저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그 거리에 맞춰서 이렇게 나무를 심는 거를 좀 촉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그럼 이제 보통 보면 저 제설제가 아주 글쎄 그 제설제를 많이 잘 쳐야 되는 거는 마치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눈이 올라오고 생각만 해도 이면 바닥이 하얘요. 그러니 나중에 그러니 가로수 옆에다가 이 제설제 치지 못하게 뭐 저것도 하고 그런데 특히 저 학교 같은 데 가면 학교에 나무가 좀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가면 제설제 뿌려놓고 그 눈을 막 치밀어가지고 그게 금방 치밀면 금방 죽나요? 한참 왜 죽었는지 나중에 세월이 가면 알지 못해. 그러니까 그 제설제 치는 것도 우리 맨날 환경 그게 환경이 결국 누구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이런데 누구한테 시민 종이컵 하나를 아끼자고 하면서 진짜 저 의림지 한 바퀴 들어봐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12시 넘어서 새벽에까지 불이 환해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한테 물컵 하나 아껴 쓰자 그랬는지 나는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설제도 문제가 많아요. 특히 저 고속도로 가면 그 제설제가 날려가지고 그 주위에 그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많은데 그거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게 원래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연중구 가로수 실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공원은 뭐 아까 거기다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저 또 하나만 연관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하면 저 습지 생태공원이라고 소방서 앞에 있어요, 그지? 거기 그 습지를 그 국제적으로 그 보존하는 뭐 다른 그 법률이 있는데 그거를 조건에 없애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이 있을 때 그래도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라는 곳에서 예산을 얻어가지고 숲을 만들어 놨는데 언젠가 보니까 그간에 이게 생땅을 갖다가 흙을 밀고 해놓으려고 그게 정착이 되려면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참 꽃도 어느 정도 피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간에 환경 훼손해가지고 그 마련한 기금을 갖다가 또 다시 재투자를 한다고 솔방국에 갔다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여기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5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15원어치 갖다 내비리고 5억원어치 다시 갖다 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 다 귀찮아하고 유아 학생들 불러서 교육하라는 학생들 진행하는데
요만한 산초나무, 가시나무를 다 심어놓고 얘기를 하면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진짜 이런 거는 돈을 들여가지고서는 더 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돼 있는 걸 갖다가서는 도로 그 대표님하고 나하고 둘이 계속 뭐 몇 번 얘기를 해봤지만 그 큰 거기 그 꼬이명주나무의 그 먹이라고 그 산초나무를 잘 심어가지고 우리 키만큼 다 컸는데 그거 홀랑 다 뽑아다 팔았는지 뽑아다가 뭐 비했는지 모르고 그런 거 다 치우고 요만한 산초나무 갖다 애들 그 통에다 다 심어놓고 길을 폭은 2m뿐이 안 되는데 옆에다가 관목을 다 심어놔가지고 조금 더 있으면 길은 다 막을 것 같고 그걸 중요한 거는 설계한 것을 검토해서 잘못된 것을 판단할 공무원이 없다. 공무원이 있어도 그 설계해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매달려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시민단체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열심히 못하지만 우리 대표님은 지금 열심히 해서 그 효과가 앞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학교도 보면 지금 그 학교에 별도로 예산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바로 얘기를 할게요. 홍방초등학교 있잖아요, 이게 거기서 그걸 왜 잘랐는지 아까 그 사진이 거긴데 그렇더라고요. 그 전에 보니까 잠복서라고 있어요. 잠복서 그지? 소나무나 정원수에다가 볏짚 이렇게 둘러가지고 봄에 이렇게 걷어가지고 태우면 거기 있는 그 해충들이 죽는다. 그래서 근래 이제 산림청에서 하지 말라고 공문까지 내려오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거기 들어가서 죽는 벌레보다 익충이 더 많이 죽는다. 그래서 요새 그 미국 흰불나방이 다소 생기는데 제철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저쪽 서해안 쪽으로 올라가면 나무가 아주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송충이가 내려오다가 거기 들어가서 그 태워서 죽이라는 건데 지금은 그 미국 흰불나방하고 송충이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말으라니까 이게 작년에 섰으니까 올해 예산 못 쓴단 말이지. 그래서 조그만한 기관 뭐 하다못해 큰 호텔 또 가보면 또 아주 가을에 가보면 돈을 들여가지고 이쁘게 하려고 엄청 착하게 이쁘게해놨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 시행청에서는 모르고 특히 이런 기회에 내가 말씀드리는 사만의 초록길에 뜨개를 떠가지고 나무에다 다 씌워놨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뭐 지나가다가 따뜻해 보인다, 따뜻해 보인다, 뭐 잘한다, 뭐 이랬지만 사실상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누가 그냥 하면 관계없어요. 그거 내가 뒷조사를 다 해보니까 제천시에서 나간 예산이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서 그걸 씌우면서 얘기하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하면 나무가 따뜻해진다, 병충해를 구제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 허만 있는 거예요. 소나무가 지금 수억 년 전부터 우리나라 토산동으로 내려오면서 그 주위를 다 걷었는데 거기다가 그래 뜨개를 떠서 씌워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얘기할 때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사실은 보나마나 거기서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을 다 얘기했을 거라고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빨리빨리 좀 지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중앙방송하고요 지방방송 KBS에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다 막 방송을 해버리니까 그 이듬해는 안 했더라고요. 또 그 이듬해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가능하면 고정업체에다 줘서 1년을 주면 그 기간이 안 맞기 때문에 2년을 줘서 선량한 업체를 이렇게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관련 법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우리 주위에 보면 가로수가
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가 제일 많아요 이게. 근데 이제 요게 당초에 잘 심어서 예를 들어서 중앙 통로에다가 은행나무를 심어놨다면 그냥 내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도 뭔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요 대로변에 그 느티나무도 보면 언제 가보세요. 하여튼 잘랐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전체 잘라나가야 되는 다 큰 뒤에 가기 전에는 뭉쩍 잘라놓으면 아까 그런 사진 유형이 나올 수만 없어요. 그래서 대수비면 기본 전정만 해야 된다. 그 아까 기본 전정은 나왔듯이 처진 가지, 겹친 가지, 교차지 뭐 이런 쭉 특히 고사지, 위험한 가지, 보행에 지장이 있는 가지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잘라야 되는데 매년 그게 답습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아까도 계속 나오는데 이 벚나무는 수명도 짧지만 병충해도 많고 그 자른 부위가 잘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부득이 굵은 걸 자르면 그 자른 부위에 도포제를 발라야 돼요. 살림제 해결을 발라야 되는데 그거 바를 리가 없지. 그래서 보통 그 업체를 얘기할 수 없는 이 업체는 제한된 시간 내에 그 일을 다 해서 끝을 내야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는 부위를 알아도 일단 일부가 올라가서 내 손이 안 잘려가고 반대편에 있으면 그 양반이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잘라야 되는 부위를 정확하게 알아도 안 자를 테고 글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당초에 가로수 업체에 줄 적에 어떻게 잘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조건에다 걸어주는 이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알기로는 대천시에서 가로수에 대해서 뭐 나무 의사를 불러서 교육을 한 걸로 알는데 안에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뭐 지하고는 다 잘 지켜주더라고요. 뭐 그래서 내용 지금까지 다 한 내용의 얘기지. 그다음에 뭐 사진? 이거는 아까 뭐 본 사진이 이게 이제 이렇게 소나무가 이거는 한눈에 봐도 우리가 저 산에 있는 소나무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소나무는 가까이서 보는 정원수가 아니에요. 멀리서 보는 정원수거든. 그러면 이거 이 정도로 예를 들어가지고 나무를 이식할 때 이식해 올 때는 밑에 뿌리 자른 비율과 우회의 비율을 대충 맞춰서 자르다 보면 그럴 때는 스트레스가 좀 덜어요. 어차피 근데 이게 멀쩡하게 자연적으로 크고 있고 아마 이식한 지가 5년이 넘어 숱한 세월이 흘러서 정착이 된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놓으면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저거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아요. 내가 안에 그 실체적인 걸 너무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제처럼 어디 보호수하니까 죽었어요. 가보니까 다 잘라놨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나 죽어도 뭐 관계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의림지의 소나무 같은 것은 그건 유원지니까 그래도 조금 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너무 근데 저 자르고 돈을 주는 주인이나 업체가 저걸 몰라요. 그리고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나무를 전지를 해달라 그러면 뭐 저렇게 자르고 뭐 저래야 돈을 주고 싶지 뭐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모르고 이러면 또 주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저거 그런 거야 뭐 자기 집일 거 자기가 모르지만 일단 그래서 공무원을 저도 해봤지만 혼자 전부를 계속 보는 게 아니고 알만하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참 시스템의 문제인데 특히 뭐 그럴 수뿐이 없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저 의원 부의장님이라는 데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건 저 일단 누가 봐도 상식이 얘가 안 맞는 거예요. 상식이 저기 일종의 두절이라는 두절. 저거는 위에서부터 썩어 내려오면 썩을 때 겉으로 썩어 내려오는 게 아니 속으로 썩어 내려간단 말이에요. 속으로 썩어 내려가면 그래서 큰 나무를 가서 고구망줄 두드리고 그 저 진단한 데서 두드리는 사람이 뭐냐면 퉁퉁 소리 나면 속에 썩은 거예요. 저기 아물려면 얼마나 세월이 걸리고
더군다나 썩어 내려오면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보니까 뭐 제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호수를 천연기념물을 보호수를 지정한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자연 상태로 경사지에 있는 나무를 이제 뭐 간판도 세워야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이걸 땅을 가니까 편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땅의 뿌리가 그 큰 뿌리 나무도 느티나무도 지표에서 20cm 내지 30cm의 뿌리가 다 있어요. 그 밑에 뿌리는 집행하기 위한 직근이 한 도구 있을 따름인데 흙을 위에 20cm, 30cm만 덮어버리면 산소가 부족해서 공기를 안 통해서 죽어요. 죽으면 또 그에 바로 죽느냐? 시적 하면서는 오랜 세월에 가면서는 마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자를 이유가 있었다면 또 그걸 뭐 주인 마음이겠지만 저는 왜 저렇게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또 이것도 뭐 유사한 사진이고요.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리고 요새 그 벚나무가 전국적으로 되기 보면 보통 뭐 무슨 결이 되는지 모르지만 잎이 안 떨어지는 시기에 잎이 다 떨어졌어요. 특히 청풍 나가다 보면 어떤 건 좀 덜하고 지금 가을도 아닌데 단풍도 없이 막 벚나무 갈색 물병이 그 고물병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거 안 죽어요 그거. 근데 그 이제 오래 가면서 세월이 오래 가면 나무가 새에 펴지고 꽃이 시원찮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나무 이것도 아까 느티나무 내용이고 이것도 아까 봤지? 이것도 봤고요. 여기 이제 그 잘라야 되는 부위를 내가 한 나무에 있어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가지가 시작될 때 그 긴 가지를 집행하기 위해서 가지 시작되는 부위에 지름부라고 그래가지고 이 조금 볼록한 데가 있어요. 그걸 남겨둬야만 그 형성층이 형성돼가지고 빨리 아물어가지고 저쪽 오른쪽 끝처럼 저래 아무는데 이걸 위에 잘라놓으니까 가가 가서 아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가 썩어 들어가면 밑으로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를 저쪽 것처럼 잘라야 되는데 올라가서 보니 저쪽까지 막 있으면 내려왔다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지? 오늘 이 일은 다 끝내야 되고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시행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업체에서는 내려왔다 다시 안 올라가야 돼. 이제 저런 거 자르는 거를 요거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그 미국의 사이버 박사가 첫 번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나무를 다루는 사람은 저렇게 자르면 안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 업체의 그 담당하고 있는 기술자는 아마 알 거예요, 그지? 근데 그 기술자는 현장에 나와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맨날 작년에 자르던 사람이 올해 와서 다 자르고 뭐 이런 습성이 있지. 요거는 아주 잘 잘라가지고 몇 년 안 가면 다 상처를 감싸야 될 이렇게 잘 자른 나무거든요. 보시다시피 지름부라고 그 시작되는데 볼록한 거 다 내비두고 잘랐잖아요. 그지? 능이 없어요. 이거는 아까처럼 그렇게 잘라가지고 그렇게 아물어야 되는데 저거 우에 잘못 잘랐거든요. 이렇게 썩어 들어가면서 저기 저 가액이 다 떨어지고 저기 다 썩어서 없어져가지고 저기 감싸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감싼다고 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계속 썩어 내려가는 거예요. 다음. 요걸 이제 그 자르는 부위인데 뭐 여기가 교육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그리고 굵은 가지를 자르는데 빨리 자르라니까 어떻게 여기서 그냥 잘라가지고 내리떨리다 보면 이쪽 원 숲이까지 다 찢어져가지고 다 껍데기 다 벗어지고 산 중에 가보면 포크레인 들어가가지고서는 공사하다가 낙엽성 나무 숲이 같은 거 한번 긁으면 그 사람이나 보통 사람이나 그 별거 아니죠. 가가 그거 아물려면은 무척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걸 저거를 잘 지켜서 이건 내가 공부하는 거 있던 건데 지금 뭐 봐봐야 글씨도 그래 넘겨줬어.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대로 잘랐는데 앞으로 아까 그것처럼 잘 아무까 이제 볼록한 부위를 내줬잖아요. 여기 있어요.
요거 요새 아까 그 나무 전쟁하는 것도 유행이지만 또 한때는 그 고목나무 외과 수술하는 것도 아주 유행이에요. 이게. 어디 큰 고목나무가 있으면 안에 텅텅 비으면 누가 좀 아는 사람이 저거 왜 치료 안 하느냐 그러면 뭐 그렇지 내가 보시다시피 나무 의사인데 관공서에서 저거 외과 수술 해달라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담당자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데 가보면 저거 안에 다 끝이 나가지고 썩을 거 다 썩고 다 끝이 났으면 그냥 끌어내고 말아야 되는데 이거 다 집어넣고 지금 이거는 보면은 밑에 그 직경생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옆으로 나무가 커야 되는데 밑에 저를 씌워놓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밑에 공기 하나도 안 돼가지고 밑에 뿌리 숨 하나도 못 쉬고 이쪽 옆에 이 외과 수술한 거는 땅하고 이미 지면하고 습지된 건 밑에서 습지 올라가면 저기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요. 근데 지금 댕기다 보면 안 해야 될 나무를 저 외과 수술하는 게 많고 저기 내가 보기에는 한 푼이 아니고 누가 뭐 돈이 꽤 많이 드는데 그래서 그 담당자가 이거를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판단을 해서 안 할 거는 안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얘기만 되면 저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이건 이제 나무를 심는데 요새 지금 10사람이면 10사람 10개 업체가 다 이렇게 심어요. 이거 틀림없이 사진창에 보면 나무 이식 지침에 보면 결석권은 다 클로 심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업자들한테 얘기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밀어요. 또 죽으면 책임질라느냐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 사진창에 얘기를 해가지고 지침을 바꾸든지. 지금 저 솔방울 같은 데 가보면 내가 참 대기면 눈에 보이면 끊기는 하는데 저 반생하고 고무줄하고 챙챙동이 가지고 저 고무줄 땅속에 들어가서 200년 지나면 저 썩을까요? 그리고 누가 서울대학교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반생은 오래되면 삭기도 하고 뭐 철분에도 공급하지 않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디 이거 좀 심해서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어디 가보니까 우리나라 제일 살림 분야에서 최고라는 양반 기념식수인 데 가니까 저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싸워가지고 이기가지고 가보니까 다 끌어내고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비냈던데 저거 진짜로 시정돼야 된다. 요새 업체는 자기가 돈 벌어야 되니까 저거 그러면 2년 내에 죽을 확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조경수라고 하는 용어가 그냥 산에서 반생 고무줄 동경 매력지 조경수가 아니거든요. 하시라도 옮겨 심을 수 있는 사전 준비가 완료된 나무를 조경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뿌리 돌림이나 다 돼 있어서 이건 하시라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나무를 심으라고 조달 물품에도 단가가 대단히 세거든요. 근데 조달 물품에서 10만 원 돼 있으면 저 산에 가서 그냥 2만 원짜리 갖다 심어도 맹구 단가를 받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 가니까 교수가 나무 의사들 잔뜩 모고 있는데 그 나무 의사들 다 모고 있으면 다 없지 않니? 제발 우리 저 수준 좀 지키자. 저거 좀 풀고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거 제천에 저렇게 다 거짓 심었어요. 또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이제 그 무심결에 모르고서 이제 저 땅에 흙을 갖다 덮어가지고 복도돼가지고 지금 죽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의림지 올라가는 그 소나무도 다 아시겠지만 그 소나무 꼭 소나무를 심어야 됐었겠는가. 지금 이제 어가 살아붙었어요. 한 10년 동안 계속 죽어요. 계속 죽어. 그 10년 동안 계속 죽어 계속 갖다 심는 돈은 그것도 난 누구 돈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가다가 그 죽은 거를 체크를 해보면 그 박스가 가운데를 좁아요. 좁은 박스에 있는 게 계속 죽어. 그러면 그걸 대책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일 한번 해보자 얘기는 10년 동안 계속 심더라고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그거 봐보면 설사 없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나중에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지방기전일에 마이크 대고 이러는데 그 심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저거 다 했는데 요새는 다 풀려요 이랬는데 지나가고 다른 거 가보니까 그냥 있던데 요거 아까 보고 이거는 저기 팽나무인데 우리 지역의 팽나무가 원래 자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멀리 이사를 갈 때는 그 특히나 숲이 우거져 있는 상태에 아람들이 나무가 쫙 서 있어도 옆에 있는 나무 다 비내면 그 아람들이 나무가 넘어가요. 근데 저기 남쪽에서 온 것 같아요. 남쪽에서 왔는데 갑자기 올라오니까 겨울에 얼었다 터졌다 하다 보니까 가운데 금이 쫙 갔어요. 그러니까 수술하느라고 양쪽으로 내지못을 박아가지고서는 다 고정을 시켜서 대충 이제 암으로 붙을 판인데 또 저 사람들 앉으라고 저렇게 놓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뿌리는 어떻게 되고 이제 겨우 사는데 그리고 저 옆에 밑에 옆으로 커나가겠어요? 저 썩지. 그래서 저걸 하려면 우에 이 저 나무나 저걸 하지 말고 아니면 하려면 거기를 큰 돌로다가 채우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저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까 그런 얘기지. 저런 거는 저 복토는 뭐 사람이 저거 하면 안 되겠다고 그러지 또 빨리빨리지. 이건 아까 얘기된 거. 이거는 저 그 신부 부증에 걸리는 그 버섯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디 가다 보면 벌레가 그 나무에 그보다 사람은 그 저 벌레를 보면 혐오감을 오기 때문에 요거는 저 소나무에도 모르지만 인물이 많고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다 보면 소나무가 시커매면 그게 다 그 저 벌레의 그 배설물에서 생기는 그 병이거든요.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치마버섯이라고 좀 버섯. 그리고 지금 저 솔밭공 같은 데 가면 이게 아주 장기간 내려오면서 사람이 밟아가지고 소나무가 대충 적응이 되기는 했는데 이건 저 경기도 화성시 가니까 용평항구 거기 가니까 해송 군락지가 있는데 사람이 하도 다니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다박 피해를 방지하느라고 이걸 사람 주요 다니는 곳을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솔받고 오는 것 같은데도 어느 정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러면 밑에 다박이 안 되거든요. 이제 이 정도까지 하시죠. 그러니까 끝을. 야, 이게 나는 이런 거 얘기하고 강의하고 뭐 이런 게 전문이 아니라서 어떨 때는 어디 가서 요청을 받고 하면 시간 지키는 걸 내가 잘 못해서 하다가 이제 끝을 그리고 또 앞에서도 또 사실 또 너무 오래 길게 했어. 그러니까 일단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